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 정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기본소득세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인식, 특징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경기도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리서치가 청년 기본소득 말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소득세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주민 공론화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서 실제 그 제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충분히 생각한 조건에서 이제 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그런 공론화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 그러니까 이게 또 지방자치 섹션이기 때문에 전체 여론분포와 경기도 공론화 조사 과정에서 여론 변화, 여론 분포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앞에 발표들을 보니까 처음에 어떤 이상적인 노동의 모습을 그려주셨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경기도라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 성과와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제 여론 차원에서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나 주최 측에서 이게 이제 경기도만으로 끝나고 청년으로만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좀 새로운 변화의 어떤 비전으로서 더 확장되고 더 확대되기를 이제 희망하는 이런 어떤 취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여론의 동의를 받으면서 가느냐 중요한데, 좀 기회의 요인가, 여론을 통해서 봤을 때 기회의 요인과 실제 이제 좀 도전 요인, 좀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같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의 발표는 이번 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기본소득제가 한국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호적인 토대 한 면을 소개를 드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이걸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 장벽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들이 무엇인지 그런 걸 여론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전체 여론 부분을 제가 정리했고, 경기도 여론 파트를 김수민 차장이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처음 기본소득에 대한 전체 여론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도 이런 자료들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관련 자료들 찾아보시는 게 오늘 담지 못한 내용들 총괄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기본소득제는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관심이 높아진 이유들을 기존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정리가 되는데, 일단 서구 복지 모델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이제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기존의 어떤 복지 모델의 대안으로서, 대체물로서 제기되는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4천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체로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건 주크버그 이제 발언으로 이제 얘기가 됐던 건데, 이제 사회 혁신을 좀 뒷받침하는 어떤 새로운 제도적 고함으로서 이제 얘기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핀란드 실험 결과가 이제 올해 발표되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2017년도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나타냈었죠. 그러니까 핀란드 실험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2017년 1월부터인데 이거 잘못 나네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이제 실험을 한 건데, 그러니까 5천 명한테는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이제 실험된 2천 명한테는 이제 25세에서 58세까지 선발을 해서 기본소득을 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기본소득을 지급 안 하는 통지 집단, 그리고 시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한 결과였고요. 올해 나왔던 1월에 나왔던 이제 결과물은 1년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였는데, 사실은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기본소득들을 줬을 때 과연 고용 효과가 있느냐, 이 차원하고, 두 번째 실제 이것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였고, 일단 중간 발표 결과만 놓고 보면 고용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고요. 실제 이제 기본소득을 통해서 뭔가
고용 동기가 높아진다든지 실제 어떤 고용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신에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웰빙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게 이제 지금 중간 소득의 중간 발표의 결론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 최종 결과물까지 나오면 조금 더 이제 분명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소득자 얼마나 알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유럽하고 지금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 유럽의 경우는 한 63% 정도가 알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합한 거 같은 쪽으로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2월달에 조사했던 건데요. 한국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한 3%, 이제 내용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가 한 29% 정도. 나머지 우리 반대로 이제 모르는 드라마만 보거나 혹은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60%가량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유럽의 사례들을 보니까 좀 미국과를 비교해 놓은 게 2016년도, 17년도 유럽 사회조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제 결과들을 보면 찬성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데 재밌는 건 이제 러시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찬성 비율이 높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그러니까 북유럽 전통적인 복지 국가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유럽에서는 이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기존의 복지 모델과의 어떤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의 분화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 결과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 질문 프레임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고도의 이제 정책적인 이제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어떤 현실하고 실험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 그 여론이 형성이 되겠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이제 실험해보지 않고 아직 그것과 또 이제 그 개념과 관련된 논쟁조차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이 결과들도 같은 나라에서도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 이번 실험을 했던 핀란드 같은 경우 프레임에 따라서 가장 낮게 나오는 찬성 비율은 29%가 나오고요. 가장 높게 나오는 경우는 79%까지 찬성이 나옵니다. 하나의 그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결과를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편차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서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여론을 분석하거나 연구할 때 이 프레임 효과를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느냐? 제가 이제 저번 논문 작업하면서 했던 거는 유럽형 이제 질문들, 유럽들이 굉장히 많은 편차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기본소득제를 물어보는 방식과 지금 이제 미국 갤럽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많은 조사들이 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 물어보는 방식 그 두 개를 이제 좀 대표적인 유형으로 잡았고요. 유럽의 경우는 아까 이제 앞서서 나왔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본 정의들 있잖아요. 무슨 보편성, 무조건성 이런 조건들. 유럽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들, 그 종합사회조사는 저 정보들을 모두 줍니다. 그러니까 질문지 이게 사실 질문지거든요. 질문지의 내용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찬반을 물어보는 형식이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긍정적인 이제 혜택을 누리는 쪽에 그 원칙과 관련된 정보도 주지만 그러니까 증세 가능성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사회 수단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의 균형을 굉장히 이제 맞춘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엄격한 기준의 조사 질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거에 비해서 이제 미국 갤럽 워딩은 그러니까 지금 AI로 인해서 지금 일자리 변동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제는 어떠냐? 기본소득제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정보들은 없이 물어보는 좀 아주 편의적인 좀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유럽의 결과들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질문 프레임이 이제 긍정 대 부정 정보를 얼마만큼 이제 밸런스를 맞추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응답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저 실험을 했던 사회보장국 2015년도 조사에서는 자동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걸 이제 프레이밍된 질문을 던졌을 때 한 찬성이 59% 정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입소스 모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실험을 한 건데 한편으로는 증세 정보를 안 주고 물어보는 거랑 증세 정보를 주고 물어보는 이걸 비교를 했죠. 그래서 증세 정보를 주고 정보를 안 줬을 때 찬성이 한 48% 나왔고요. 증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줬을 때 찬성이 29% 떨어지는. 그래서 서구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제 여론 질문 프레임에서 핵심은 사실은 저 증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계층별 차이인데 이거는 지금 영국 거랑 미국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젊은 세대들은 찬성이 높고요. 나이 든 세대들은 좀 찬성이 적은 이런 양상이 있고 요 대졸 미만층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경기도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고졸층일수록 더 이렇게 긍정적인 게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대졸 이상층보다는 고졸 이하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노동 형태도 좀 더 취약한 노동 형태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이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찬반이 이렇게 헷갈리는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2월 달에 저희가 웹조사로 이제 두 개의 프레임, 그러니까 갤럽형처럼 물어보는 거랑 저렇게 유럽형으로 이제 정보를 굉장히 이제 많이 주고 균형을 맞춰서 주고 이제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제 좀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A 그룹은 갤럽형으로 갤럽보다는 조금 더 정보를 줬습니다. 갤럽은 거의 유도성 질문처럼 워딩이 잡혀서 기본소득제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소득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저희는 준 워딩이죠.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찬반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제는 아까 유럽에 나오는 이제 그런 보편성 이런 기준들을 충분히 주고 특히 이제 세금을 통해 재원이 세금을 통해 마련될 수 있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라는 정보를 같이 준 두 가지 질문을 던졌고요. 그래서 A 그룹, B 그룹을 랜덤하게 랜덤 어사인먼트를 한 다음에 배정을 한 다음에 이 한쪽은 A형, 한쪽은 B형을 주고 비교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형, B형 크게 이제 어그러짐 없이 양쪽 이제 비슷하게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A형이 이제 갤럽형, 그러니까 조금 이제 훨씬 이제 우호적인 A의 4차 산업혁명 그쪽으로 이제 프레임된 그걸 준 게 한 찬성이 한 45% 그리고 ESS,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유럽형으로 줬을 때 한 49%, 한 6%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이제 아주 뚜렷할 정도의 이제 유럽에서 나만큼 뭐 20, 30%씩 막 차이 나는 건 아니었고요. 그날 어쨌든 유의한 차이였다고 볼 수 있고, 저 세대별 이거 보시면 남자들이 좀 높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금 세대별로 보면 20대가 상당히 지금 진보로부터 좀 이탈하는 중이기 때문에 보수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보적인 어떤 생각으로부터 많이 이탈되기 때문에 가장 이런 좀 진보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는 사실은 중간 세대에서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념적인 효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어쩌면 그러니까 생애주기 효과로도 보면 이 중간층 자체가 애들 교육이나 부모 부양 이 중에 어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어떤 노출이 되는 부담이 제일 큰 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후에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고 우드 역시 고졸 이하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층에서 이제 지지가 높고요. 비정규직이 이제 지지가 높았고요. 대체로 이제 소득이 낮은 층이 조금 이제 근데 사실 완전 선형 관계는 아니고 가구 소득으로 보면 뿌듯하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좀 200, 300만 원대에 있는
분들이 좀 찬성이 높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물론 설명을 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웹조사기 때문에 본인이 읽고 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정보들을 충분히 이제 얼마만큼 이제 그 습득한 조건에서 이제 그 답을 한 건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좀 관리는 사실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실험 모델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살짝 좀 작았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그 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과 이 기본소득제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이제 그 대답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제를 추진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회 요인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알고 있다라고 할수록, 그러니까 분명히 두 A형, B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A형, 다시 말하면 갤럽형으로 물어볼 때 훨씬 더 높은 대답이 나오고, 증세나 혹은 이제 그 기존 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정보가 같이 들어갔을 때는 찬성 비율이 확실히 이제 그 A형으로 봤을 때보다는 낮거든요. 그건 똑같은데, 가령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A형으로 물어보나 B형으로 물어보나 그 찬성의 평균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알고 대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직 인지도가 없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에 따라서 영향을 사실 크게 받는 거죠. 갤럽으로 물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고, 그죠? 그리고 B형으로 물어보면 사실 더 떨어지고.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기회 요인이라고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지를 하고 있는 층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층에서 일관되게 높거든요. 어떤 형으로 물어보더라도. 그러면 이건 그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제도에 대한 정보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그 기본소득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조사에서도 이 증세 효과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A형, B형 두 개 묶은 걸 통합해서 천반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저 두 개를 이제 합산을 해보면 한 50%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좋게 물어보고 좀 이게 부정적인 것 같이 줬을 때 이걸 합산해보면 한 50% 정도가 이제 찬성을 하는 건데, 증세를 할 수 있다라는 정보가 이제 강하게 들어가면 저희도 이제 그 찬반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대폭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찬성이 이제 한 33%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가 60까지 높아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이 이제 그 기본소득제의 재원 문제,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이따 그 경기도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증세 부담 대항을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근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있다 없다 물어놓고 또 갈라내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의 차원으로 물어봤고요. 1만 원 이하가 가장 4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3만 원 정도까지가 한 25%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부담할 수 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 보면 이제 돈을 많이 내고 싶지 않다, 사실은 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면 얼마를 받으면 기본소득이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 한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쟁점들이 그 현금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냐 뭐냐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이 기본소득제 그 정의를 보면 사람이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것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월 한 76만 원, 한국 돈으로 해보니까 76만 원 돈 되더라고요. 560유로를 각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실험인데, 그럼 한국에서 한 사람이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 거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의 실험들은 아직 이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적은 수준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반대로 받는 입장에서 막 포퓰리즘적으로 많이 줘라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그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이제 그 매달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의 어떤 그 범위들을 이제 보면, 근데 너무 그러니까 한국 사람, 저는 이제 한국 국민들이 지금 뭐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좀 포퓰리즘이 이제 막 발언을 하는데 저는 한국 국민들은 포퓰리즘적인 사고들을 굉장히 이제 그 견제하는 그 현실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실제로 이게 누가 보면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지만 막 포퓰리즘적으로 막 100만 원, 막 몇백만 원 달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 미만, 근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건 이제 한 10에서 30만 원 정도, 월에서 10에서 30만 원 정도, 그리고 30에서 50 혹은 이제 10만 원 미만, 이 아래쪽에서 이제 사실 다수가 형성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기본소득제의 취지,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생계는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알고 있는 이 임시층에서는 훨씬 더 사실은 요구하는 금액들이 높고요. 그러니까 아까 인지를 안 하는 측들이 훨씬 더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무조건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매달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돈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낮고, 그래서 인지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한국에서 지금 아직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정부가 많이 확산이 되고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알려주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훨씬 더 늘어날 이제 그 기회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역시 이제 현실적인 그 증세 재원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주느냐 못 주느냐가 이제 그 어떤 그 장애 요인 혹은 이제 그 넘어야 될 어떤 그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이제 기본 소득과 관련된 이제 그 공론화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좀 정리를 한 셈이고, 조금 전에 뭐 했으니까 그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뭐 청년 기본소득제 이건 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했던 그 공론조사는 이런 어떤 특수계층만 타겟으로 한, 특수계층만을 이제 타겟으로 한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보편적으로 이제 하는, 이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편적인 거에 좀 더 보편적인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더 이제 그 확대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 그런 공론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뭐 수기형 모델 이런 거 굳이 지금 요번에 했던 모델은 정책 결정에 참조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그리고 다수, 그러니까 소수 그룹 대상의 어떤 그 공론화 회의가 아니라 좀 대규모. 그래서 나중에 실제 그 공론 패널로 이제 참여하신 분이 한 160분이 넘거든요. 이제 그런 유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특징, 요번에 경기도에서 했던 것 특징은 보통은 이게 막 직접 민주주의냐 간접 민주주의냐 막 이런 어떤 대립적인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국민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근데 요번 경기도에서는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과 실제 그 주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점에 굉장히 이제 방점을 찍어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추진 과정 뭐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조사는 정보들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의 주장, 반대의 주장 이런 것도 충분히 주면서 여론 변화들을 추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줬던 내용들, 그러니까 정보가 제공됐던 어떤 내용들 주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전체 어떤 주민 대표성을 고려를 해서 그 2,500명인데,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숫자가 2,500명가량 그 지역성 연령 분포 비례해서 모았고, 그래서 처음 이제 그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찬반 비율을 뽑은 다음에 그거에 맞게 한 그 160명 넘는 이제 그 실제 토론에 참여하는 수기 과정을 거치는 참여단을 만들어서 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저런 어떤 수기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견 변동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뭐 문항구상은 뭐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게 기본소득제에 대한 장점, 강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거, 그리고 뭐 증세 문제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포괄해서 정보의 어떤
수기 과정의 진전에 따라서 어떻게 태도가 바뀌는지 봤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들을 보면 실제 마지막에 그 세 차례 모든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 구성이고요. 아까 공론화는 정보를 주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쳤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보의 어떤 변동 과정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 정보들에 대한 사실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되면은 이제 문항에 따라서 뭐 60대부터 24%까지 이제 떨어지는데 실제 공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테스트를 하면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정책 기술적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쉽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대목들이 이런 거구나 참조할 대목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상승들은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에 대한 이제 동의, 뭐 이제 뭐 정기성, 충분성 아까 이제 쭉 기본소득제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한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뭐 정기성, 뭐 충분성, 뭐 현금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좀 높았고 갈수록 이제 토론을 거치면서 그 긍정 비율이 높아지는데 사실 대부분 것들이 이제 토론을 거치면서 높아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계속 들어가고 수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그 발표가 사실 일맥상통한 결과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냐. 그러니까 무조건적. 그러니까 모든 대상한테 준다. 그리고 조건 없이 준다. 보편성과 무조건성. 이거에 대한 거는 물론 높아지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우려되는 핵심적인 지점이구나를 파악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긍정 효과,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그 자문을 받아서 기본소득제가 줄 수 있는 긍정 효과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동의 정도를 물어본 건데, 대부분 다 이제 토론 과정에서 긍정 효과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는 비율들이 높아졌고요. 부정 효과는 대체로 이제 낮아지는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도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 효과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 일을 안 할 거다, 이제 노동력 떨어뜨릴 거다, 노동력을 떨어뜨릴 거다, 고소득자한테 가는 거는 오히려 편차를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우려들이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감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두 개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부담, 이거는 토론을 해도 사실은 줄지 않는 이런 거고요. 지급의 방식들을 둘러싼 지급 방식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이 우려도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정보가 들어가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그러니까 아마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걸 앞으로 확산시켜 나갈 때 저런 우려에 대한 대안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가지고 접근할 때 여론이 설득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토지세 증세 그리고 이제 소득세 증세 이런 거가 됐고요. 그래서 대부분 1차와 3차 때 비교해보면 이제 증세 부담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높아졌다라고 해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추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긴 하죠. 근데 이제 다만 요번 조사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얼마나 좀 부담하려고 하느냐. 물론 그게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거짓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좀 그런 걸 물어봤으면 얼마나 좀 증세 부담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높아진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좀 그 문항은 이번에는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고 어쨌든 이 내용들을 알면 이거 뭔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우리가 뭔가 부담을 져야 되겠구나라는 인식들을 하는 게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도입의 필요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고민할 때 46부터 시작해서 한 76까지 경기도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수기 효과에 따른 기본소득세 증가 효과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 요인 플러스 요인일 거고. 그래서 이제 변동으로 보면 1차와 3차 이제 교차를 해보면
이게 중간에 있는 게 변동이 없는 파란색이 변동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좋아진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좀 늘어난 게 많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다시피 지금 지자체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 보편적인 그 기본소득제라기보다는 사실 선별된 타겟에 대한 보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그 재원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도민들한테 다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그거에서 나오지만 좀 현실적으로 좀 시기상도 혹은 이제 좀 이후 차후의 과제가 아닐까.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그 강한 우려 그게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좀 그런 얘기까지 됐다고 해요. 만약 그렇게 어느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라고 하면 어느 대상부터 해야 되느냐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65세 노인, 농민, 농민 지금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하고 65세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청년,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은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한 40%, 절반 정도만 청년들 대상으로 수당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 토론을 하면서 한 60%까지는 상승이 됐죠.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 대상들에 대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어나는데 다만 아직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거는 토론을 해도 크게 증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문 문화예술 창작자를 위한 뭐 이런 이것도 이렇게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충돌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보편적인 걸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간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현실주의적 접근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애초에 가졌던 그런 보편적인 조건 없이 모두한테 한다라는 이게 자칫하면 이게 너무 또 잘 되고 보면 이렇게 좀 선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화시킬 요인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수의 과정 거치면서 이해가 높아지고 장점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질 까 정리하면 그리고 어떤 삶의 여유, 삶의 질의 개선, 아까 핀란드처럼 그런 것에 대한 기대 효과들이 굉장히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양쪽 조사가 아니라 실제 토론 수기 과정에서 나왔던 거는 그런 삶의 질이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긍정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도전 요인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제도고 효과성에 공감을 하지만 역시 이제 아까 그 걸리는 대목들, 바뀌지 않는 대목들, 재원 확보, 뭐 그리고 조세 저하, 그리고 또 사회 갈등 이런 우려는 사실은 이제 끝까지 이제 좀 하는. 그래서 보편적인 것보다 아까 말했듯이 좀 취약한 계층들부터 이제 좀 선별적인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이제 그 강하게 저항 혹은 이제 그 반대를 구성하고 있고 이거는 그렇게 크게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나왔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관식으로 나왔던 것들 정리해 드린 거고 정리하면 확실히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떤 뭐 고용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면서 이런 기본소득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공감대가 확산될 그 공감대는 굉장히 크고 또 정보가 많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아주 비현실적이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큰 기회이고 역시 그랬을 때 모든 대상한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때 생기는 그 재원 문제 이거를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설득해내느냐 이게 앞으로 그 비전을 이제 구체해 나가는데 최대 가치로 떠오르지 않을까 여론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